안녕하세요. 원밀리 온라인즈 코딩 배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AI API를 활용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수행을 해볼 텐데요. 개발이 완전히 처음이신 분들은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픈AI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 키를 발급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API 키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별로 API 키를 발급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API 키를 발급을 받아 볼게요. 저는 지금 오픈AI 홈페이지를 미리 열어뒀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API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스타트 빌딩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오픈AI API와 관련된 문서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팅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API 키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열어두었는데요. 세팅 메뉴에서 API 키 이 항목으로 들어오시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키가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발급받았던 키를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키를 발급받으면 이 시크릿 키 값이 보이게 되는데 한 번만 보이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름만 수정할 수 있지 값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급받았을 때 이 값을 잘 복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성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저는 지금 저희가 타입스크립트로 시작하는 랭체인 강의니까 랭체인 TS로 이름을 짓고요. 저는 제 계정에 프로젝트명에 렉처가 있거든요. 렉처를 선택을 해서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PROJ로 시작하는 이 키가 발급이 되었고요. 카피해서 나중에 프로젝트에서 이 값을 관리할 때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세요. 이후에 이 값을 다시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API 키는 잘 발급을 받았고요. 이제 API 키를 관리하는 방법을 볼게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API 키를 관리를 할 때는 이 .env를 통해서 이 API 키 값을 읽어오는 코드들이 추가가 되고요. JS나 T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공통점은 .env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API 키 값을 불러온다라는 것인데 .env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오픈AI API 키라는 키 값을 추가를 해놨는데 이 오른쪽에 방금 전에 복사한 값을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캡처한 파일은 파일명이 .env.sample이거든요. .env 파일은 여러분들이 GitHub 저장소에 푸시하지 않고 로컬에서 관리하는 파일로 두실 거예요. 그런데 .env 파일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요 값들이 프로젝트 내에서 결국에는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개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개발을 할 때, 혹은 오픈소스라서 다른 개발자들이 내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어떤 키값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끔 제공을 하려면 .env.sample 같은 이름의 파일을 두고 키값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키값들이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너가 발급받아서 이 오른쪽 값을 채워 넣어라 라고 지금 안내를 파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오른쪽에서 같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PI 키로 요청을 식별을 하게 되고요. 사용량도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PI 키를 발급받은 이후에 .env 파일에서 값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env 파일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한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아래 질문을 추가해놨는데요. 이 API 키 값을
GitHub 저장소, 여기서는 퍼블릭 저장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블릭 저장소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위에서 제가 API 키의 사용량을 집계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픈AI API를 사용을 하다 보면 유료 사용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저장소에 내 API 키를 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그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API를 호출하게 되고 내 계정의 사용량으로 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nv 파일은 GitHub 저장소에 푸시가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gitignore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앞서서 발급받은 API 키 값부터 이 .env 파일로 관리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langchain-ts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VS 코드로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OpenAI chat이라는 이름의 TS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를 실행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 저는 TSX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TSX의 도큐먼트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같이 보면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문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어요. 버전이 올라갈 때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이 문서에서 저는 이 npm install-d tsx를 복사를 해서 터미널으로 이동을 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tsx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기존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프로젝트 구성 방식이 다르셨을 텐데 지금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만 딱 실행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TSX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패키지 제이슨이랑 노드 모듈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도큐먼트로 이동을 해서요. 이 아래 내용이 이제 TSX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그 다음 절차로 더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도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구성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타입스크립트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또 모듈을 복사를 해 올게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와 타입스 노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했고요. 다시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키지 제이슨 열어보면 dev dependencies 목록에 방금 전에 tsx, 타입스크립트, 타입스 노드 모두 다 설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tsx로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해보면요. 콘솔 로그, 그리고 저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장하고요. tsx openai chat.ts 실행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출력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습을 할 때는 간단하게 타입스크립트 파일 실행해가지고 tsx로 실행한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ts 파일에 env 파일에서 관리하는 오픈AI 키 값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env 파일을 추가하고요. 저는 기존에 OpenAI API 키라는 키 값으로 관리를 했었고 다시 키 값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창을 열어둔 채로 냅뒀었거든요. 그래서 langchain-ts라는 이름의 키 값을 다시 복사를 해서 프로젝트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키 값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공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 값이 길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타이핑을 치실 분들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값이 유출이 된 것이고 다른 사용자가 내 API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찍고 난 즉시에 이 API 키는 삭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다시 이제 TS 파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env 파일의 값을 읽어오는 코드를 추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임포트문을 추가를 하고요. .env 모듈을 사용을 해서 env 파일의 값을 읽어올 거예요. 근데 이 .env 모듈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pm install .env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요. 이 패키지.json에 .env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제가 프로세스에서 env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 OpenAI API 키 값으로 등록된 것을 이렇게 상수에다가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콘솔 로그로 OpenAI 키가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네,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OpenAI API를 호출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델에 요청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현재 시점의 플래그십 모델은 GPT-4.5 프리뷰, GPT-4o, GPT-4o 오디오 모델입니다. 이 세 개 모델 모두 다 놀리지 컷오프는 2023년 10월이고요. 새로운 모델이 발표될 때마다 과거 어느 시점의 데이터까지 학습을 했는지 공개를 하잖아요. 이후에 발표되는 모델들은 더 최신 시점의 데이터까지 학습을 했겠죠? 그리고 비용 최적화한 모델 GPT-4 미니, GPT-4 미니 오디오 이 두 개를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문서로 이동을 해볼게요. 앞서서 봤었던 이 API 플랫폼 이 문서에서 모델 항목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피처드, 리즈닝 모델, 앞서서 봤던 플래그십 챗 모델들이 나와 있고요. 네, 코스트 옵티마이즈드 모델도 있죠. 여기에서 이 모델을 선택을 하면요. 이 모델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GPT-4o 미니 모델은 방금 전에 봤었던 GPT-4 모델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서비스에 도입을 할 때는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미니 모델들도 고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이동을 하면요.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모델들도 나와 있거든요. 네, GPT 3.5 터보 모델을 선택을 해볼까요? 네, 지금 프라이스가 0.5, 1.5인데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앞서서 우리가 GPT-4 미니 모델의 프라이스도 봤지만 GPT-4 미니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한데 더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0.5, 1.5고요. 그리고 0.5, 1.5인데 지금 GPT-4 미니는 지금 0.15, 0.6달러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발표됐던 모델들은 이제 새로운 모델들로 대체가 되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측면에서 프라이스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후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큰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IB입니다. 토큰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청크 단위로 의미합니다. 라고 한글로 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토큰이라는 개념이 제가 여기 써둔 것처럼 텍스트를 처리하는 청크 단위입니다. 종종 토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의미라고, 그 청크는 말뭉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텍스트를 처리하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로 걸어놓은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요. 페이지로 이동해서 또 같이 볼게요. 지금 모델별로 여러분들이 토큰이 몇 개로 카운트 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베인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캐릭터, 이 글자 숫자는 1, 2, 3, 4, 5, 6, 7, 공백까지 포함해서요. 8, 9, 10, 11, 12, 13, 14인데 토큰은 이렇게 8개로 카운트를 하고 있고, 이건 GPT-4o 모델인 거고, GPT-3.5 모델은 지금 토큰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GPT-3 모델은 31 토큰으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문 텍스트도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Show Example 버튼 클릭하면요. 영문 텍스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영문 텍스트의 문자 개수는 252개인데 GPT-3에서는 토큰 개수가 64, 3.5랑 4에서는 57, 그리고 4.5에서는 53으로 이렇게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PT 모델이 발표될 때마다 토큰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냐?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GPT 3.5랑 GPT 4는 토큰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 초기 버전에서 점점 여러 가지 측면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토큰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갖고는 있다. 이 정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토큰 한 개는 지금 영문 텍스트에서는 지금 4개의 글자에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문에 있어서 그렇고 한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동을 해서 보면 제가 방금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슬라이드에도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토큰의 개념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문장에 문자가 토큰 단위로는 몇 자로 취급이 되는지를 먼저 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LLM을 선택을 하면 그 비용이 토큰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본 거예요. 앞서서 모델별 비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GPT-4o는 2.5달러/1M 인풋 토큰즈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GPT-4 미니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의미는 지금 1M은 100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1밀리언. 100만 토큰당 2.5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실 때는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중요한 지표로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몇 명까지 우리가 이 비용의 모델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LLM 모델도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요청을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제가 링크로 걸어둔 문서를 가보면 여러분들도 이 퀵스타트 메뉴를 통해서 오면 돼요. 그래서 퀵스타트 메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개발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환경이 처음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문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컬로 여러분들이 기본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확인을 할게요. 오픈AI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npm install openAI를 터미널에 실행을 할 거고요. 이거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텍스트 생성,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요청하는 거, 함수가 달라지네요. 그쵸? 네. 그리고 벡터 임베딩은 이후에 배울 거예요. 네.
이 인풋을 지금 임베딩 모델로 벡터로 변환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이번에는 텍스트 생성 요청을 하는 코드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복사를 해온 npm install openAI를 추가를 하고요.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잘 설치가 되었네요. 이제 오픈AI를 임포트 해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픈AI를 임포트 하고요. 오픈AI 객체 만들게요. 오픈AI 객체를 만들 때 API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불러왔던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잠시 문서 봤었는데 오픈AI에서 chat completions create 함수를 호출을 하면 텍스트를 생성 요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저희가 모델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GPT-4o 모델 중에서 미니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실습 예제를 실행을 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메시지 목록을 이렇게 배열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키가 몇 개가 있는데 롤은 지금 보면은 어시스턴트, 디벨로퍼, 펑션, 시스템, 툴, 유저 이렇게 나오는데 이후에 배울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시스템 롤로 메시지를 컨텐트로 전달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시에서 you are a helpful assistant와 같은 예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시스템 롤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실제로 모델이 응답을 생성을 할 때 이 메시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여러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유저 롤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로 저는 챗GPT와 대화할 때 주의할 점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await로 이제 응답이 도착이 되었을 때 저는 출력이 되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콘솔 로그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completions 객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결과만 꺼내오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choices라는 요 객체의 결과를 한번 같이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네, 터미널 열어서 tsx openai chatts 네,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에러 발생하면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에러 메시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탑레벨 await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직접 하나씩 그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와서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타입이라는 키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모듈로 설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이전과 다르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LLM이 지금 응답을 해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choices를 출력을 한 상태잖아요. 보면은 인덱스 0에 해당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번에는 롤이 어시스턴트네요. 네, LLM이 생성한 결과라는 거예요. 콘텐츠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요청하는 메시지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을 100자 미만으로 알려줘.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컨텐츠에 전달된 값이 굉장히 길잖아요. 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초이시즈에서 저는 이 메시지만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쵸? 뭐 요런 정보들이 추가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0의 메시지만 읽게끔 코드를 수정을 하고요. 저장하고 다시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왠지 100자 미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만 잘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실습 강의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했던 목표는 이룬 것 같아요. 한번 실습을 다시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여러분들은 API 키를 발급을 받았고요. API 키를 이렇게 관리하는 env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env 파일은 GitHub의 퍼블릭 저장소 같은 데에 푸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퍼블릭 저장소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강의를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키값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키값을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gitignore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하고 갑시다. gitignore .env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git-init을 프로젝트에 안 해가지고 네, 프로젝트에 별 변화가 없는데요. git-init 실행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네, .env는 우리가 푸시할 때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env 파일 뿐만 아니라 네, 노드 모듈도 푸시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노드 모듈들 이것 또한 네, 푸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env 샘플과 같은 이런 파일을 추가하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려면 오픈AI API 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파일을 통해서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채워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API 키를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오픈AI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env 파일의 값을 읽어오고 이 오픈AI 객체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LLM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오픈AI API 키 요 값을 우리가 이 파일에서 읽어오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요. 지금 이 API 키에 전달을 하던 것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실제로 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오픈AI API 키를 통해서 요청을 식별하고 사용량을 집계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전달을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불러오는 코드가 어딘가에 내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구현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env 파일로 관리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 오픈AI API 키라는 이 이름으로 내부에서 값을 읽어오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키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env 파일에 등록할 때 해당 키 값으로 등록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지금 아래 코드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네. 이동을 해서 같이 볼게요. 네. 보면은 내부 코드에 process env, openAI API 키 이렇게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 코드 때문에 잘 불러오는 게 맞아? 이게 궁금하면은 API 키 이름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언더바가 아니라 대시로 연결하고 이거를 뭐 대시를 빼보겠다. 그러고 저장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터미널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네, 오픈AI API 키가 없다. missing or empty. 요렇게 오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예제에서
오픈AI API 키의 이름이 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것은 내부 구현체에서 약속된 이름이라서 지금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름을 오타 내지 않고 잘 추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코드는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100자 미만으로 알려줘라고 이 조건을 추가하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것까지 봤죠. 그래서 이렇게 LLM의 응답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프롬프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간단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